구독자님, 설날 아침에 현관문 무심코 활짝 열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행동이 올해 여러분 돈복을 밖으로 내보내는 습관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금전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두세요.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붙습니다. 구독자님, 설날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셨죠? 떡국 먹고, 세배하고, 가족끼리 웃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설날 아침에 창문 활짝 열고, 청소 한 번 더 하고, 머리도 감고, 상 차리면서 이것저것 손보실 거예요. 새해니까 더 깨끗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해마다 돈이 모이지 않고 들어왔다가도 금방 빠져나가고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투고 사업이 끊기듯 막히는 느낌. 왜 그럴까요?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한 해의 첫 기운을 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365일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날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부자들은 설날 아침에 꼭 하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치는 그 한 가지 비법까지. 이건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첫날의 법칙입니다. 설날 하루만 제대로 보내도 올해 금전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번째 금기 행동은 거의 모든 분들이 매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돈복을 쓸어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설날 하루를 비우는 날이 아니라 채우는 날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구독자님, 설날 아침 공기 유심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다른 날보다 조용하고 묵직하고 긴장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첫 기운이라고 봅니다. 한 해의 문이 열리는 순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처음의 기운, 그 기운이 올해 재물의 흐름을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왜 설날이 중요할까요?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이 날을 기준으로 그해 농사의 운을 점쳤습니다. 집안 분위기, 하늘빛, 사람들의 표정, 이 모든 것이 한 해의 상징이었습니다. 농사는 곧 재물이었고, 곡식은 곧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상징이란 눈에 보이는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그릇을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이 부어도 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흘러나가죠. 재물도 같습니다. 넘치는 상징은 풍요처럼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새는 기운으로 봅니다. 또 하나, 날카로운 물건이 가운데 놓여 있으면 공간의 기운이 잘립니다. 끊기는 상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날은 부드럽고 둥글고 이어지는 상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떡이 둥근 이유, 가래떡이 길게 늘어나는 이유, 모두 이어짐과 채움의 상징입니다. 반대로 자르고 비우고 흘려보내는 행동은 첫날에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은 그 해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1년을 만들고 첫 행동이 첫 흐름을 만듭니다. 구독자님,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기운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핵심을 모르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한 해의 첫 기운을 정하는 날, 첫 행동이 흐름을 만들고 첫 상징이 재물을 부른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설날은 비우는 날이 아니라 채우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실천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기도 전에 스스로 쓸어내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음식 이야기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그렇다면 구독자님, 왜 설날 음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전통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풍수에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기운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어떤 상징을 몸 안으로 들이느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떡국을 보겠습니다. 흰 떡, 둥근 모양, 맑은 국물. 이건 단순한 음식 구성이 아닙니다. 흰색은 정화와 시작을 의미하고 둥근 모양은 엽전을 닮았습니다.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상징입니다. 가래떡이 길게 이어진 이유도 끊기지 않는 흐름을 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에 이어짐을 먹었습니다. 반대로 끊어지는 상징, 쓸어내는 상징, 몰아내는 상징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은 조상님을 모시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상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편안해야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음식, 몰아내는 성질의 음식은 설날에는 조심했습니다. 동지의 팥을 먹는 이유는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설날은 모시는 날입니다. 기운의 방향이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 설날은 안정이 핵심입니다. 흐트러진 상, 넘치는 국물, 날카로운 기운. 이것은 집안의 기운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기운이 산만하면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 부는 마당에 동전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굴러가 버립니다. 반대로 단정하고 차분하고 정갈한 상차림은
돈이 머물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설날 음식은 자극보다 절제, 화려함보다 안정, 비움보다 채움이 중요합니다. 구독자님, 지금까지가 원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에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첫째, 붉은 팥이 들어간 음식. 팥죽, 팥떡, 팥이 들어간 나물이나 밥. 많은 분들이 팥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팥은 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동지의 팥을 먹는 이유는 잡귀를 쫓기 위해서입니다. 몰아내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설날은 조상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모시는 날에 쫓는 기운을 올리면 집안의 뿌리가 불편해진다고 여겼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도 흔들립니다. 특히 금전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만큼은 팥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날카로운 형상의 생선. 갈치, 삼치, 꽁치처럼 길고 날렵한 생선입니다. 왜일까요?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형상 때문입니다. 길고 얇고 칼처럼 날카로운 형상은 끊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설날은 이어지는 날이어야 합니다. 돈길이 이어지고, 사업이 이어지고, 인연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끊는 형상이 상에 올라오면 무의식적으로 단절의 상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부잣집에서는 속이 통통하고 형상이 안정적인 생선을 올렸습니다. 조기, 명태, 도미처럼 둥글고 안정적인 형상입니다. 셋째, 복숭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숭아는 악귀를 물리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집 입구에 복숭아 나무를 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날은 몰아내는 날이 아닙니다. 모시는 날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상에 쫓는 상징을 올리면 집안 기운이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설날에는 사과, 배, 감처럼 둥글고 안정된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넷째, 자극적인 음식. 마늘이 강하게 들어간 음식, 고춧가루가 많은 음식, 매운 겉절이. 특히 설날 아침 빈속에 강한 자극은 피하십시오. 자극은 기운을 흔듭니다. 설날은 차분하고 안정된 시작이 중요합니다. 산만한 기운은 돈이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다섯째, 국물을 넘치게 담는 것. 이거 정말 많습니다. 풍성하게 보여야지 하면서 그릇 가득 넘칠 듯이 담으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넘침은 흘러나감의 상징입니다. 국물은 80%만 담으십시오. 건더기 위주로 안정적으로 복과 재물을 그릇 안에 담는다는 상징이 중요합니다.
설날 음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우는 음식이 아니라 채우는 음식. 끊는 형상이 아니라 이어지는 형상. 흘러내리는 상징이 아니라 머무는 상징. 구독자님, 혹시 지금 우리 집은 다 반대로 했는데 괜찮을까?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피하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더 강합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채우느냐입니다. 설날은 채우는 날입니다. 첫째, 따뜻하게 갓 지은 흰쌀밥. 밥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쌀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쌀독이 가득하면 부자였고, 쌀이 떨어지면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 윤기 나는 따뜻한 밥은 한 해 재물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새로 지은 밥이어야 합니다. 식은 밥, 남은 밥, 기운이 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설날 아침만큼은 밥그릇을 안정적으로 가득 채워 드십시오. 통장도 비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떡국은 제대로. 떡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둥근 떡은 엽전을 닮았습니다. 돈이 굴러 들어오라는 상징입니다. 길게 뽑은 가래떡은 끊기지 않는 재물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국물을 넘치게 담지 않는 것. 그리고 떡이 잘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준비하는 것. 끊김 없는 상징을 몸 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속이 꽉 찬 생선. 영태, 조기, 도미처럼 형상이 안정된 생선입니다. 속이 통통하게 찬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지 않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갑이 비지 말고 곳간이 비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굽거나 찌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형상과 상징입니다. 넷째, 현관을 밝히십시오. 이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어둡고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재물운이 불안해집니다. 설날 아침만큼은 현관등을 환하게 켜두십시오. 신발은 정렬하십시오. 입구가 단정하면 들어오는 기운도 단정해집니다. 다섯째, 지갑 정리. 이건 부자들이 꼭 하는 행동입니다. 설날 아침, 지갑 안에 영수증, 잡다한 종이, 구겨진 지폐, 정리하십시오. 지폐 방향을 맞추죠. 차분히 넣으십시오. 돈이 머무는 자리를 정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어수선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섯째, 새 옷을 입으십시오. 꼭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면 충분합니다. 새 옷은 새 운을 상징합니다. 흐트러진 차림은 흐트러진 기운을 만듭니다. 설날 아침만큼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십시오. 이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설날 아침,
첫 말. 눈 뜨자마자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이고, 피곤해. 또 시작이네. 경기 안 좋다. 이 한마디가 1년을 만듭니다. 설날 첫말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1년 동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는 돈이 편하게 들어온다. 우리 집은 재물길이 열린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다.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말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설날은 그 힘이 몇 배로 커집니다. 구독자님, 이제 흐름이 보이시죠? 설날은 비우지 말고 채우십시오. 자르지 말고 이어가십시오. 흘리지 말고 담아두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지키고도 마지막에서 실수합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이거 어기면 앞에서 한 것,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거 어기면 앞에서 한 것들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설날 아침 청소, 특히 빗자루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설날은 복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들어온 기운을 밖으로 밀어내는 상징이 됩니다. 돈도 같습니다. 들어와도 바로 나가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청소는 반드시 설 전날까지 끝내십시오. 설날 당일은 채우는 날이지 쓸어내는 날이 아닙니다. 둘째, 설날 아침 머리 감기와 목욕. 요즘은 아침 샤워 습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날만큼은 참으십시오. 예로부터 설날 아침에는 머리를 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기운을 씻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은 흘러내리는 기운입니다. 설날 아침에 물을 과하게 쓰면 금전운도 같이 빠져나간다고 여겼습니다. 설 전날 미리 깨끗하게 준비하십시오. 설날 아침은 유지하는 날입니다. 셋째, 돈 거래. 이거 정말 조심하십시오. 설날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십시오. 새해 첫날 돈이 나가는 형식을 만들면 1년 내내 나가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빚을 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설날만큼은 돈 이야기를 줄이십시오. 필요한 장복이나 선물 구매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출, 차용, 큰 송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칼과 가위, 날카로운 물건을 보이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칼은 자르는 도구입니다. 복을 자르고, 인연을 자르고, 기회를 자르는 상징이 됩니다. 설날 음식은 전날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꼭 써야 한다면 사용 후 즉시 제자리에 넣으십시오. 밖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섯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입니다.
설날 아침,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 환기해야지. 공기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설날은 첫 기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문을 오래 열어두면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은 돈길입니다. 아침 일찍 찬 공기와 함께 기운을 흩어버리는 상징이 됩니다. 환기는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열어두지 마십시오. 문을 활짝 열어두는 습관, 설날만큼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날 첫마디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힘들겠다. 또 시작이네. 돈 걱정이다. 이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설날은 말의 힘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1년 내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설날 하루는 축소된 1년입니다. 쓸지 말고, 씻지 말고, 자르지 말고, 내보내지 마십시오. 지키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설날은 비우는 날이 아닙니다. 채우는 날입니다. 쓸어내는 날이 아니라 담아두는 날입니다. 첫째, 설날 음식은 끊는 형상보다 이어지는 형상을 선택하십시오. 넘치게 담지 말고 안정적으로 담으십시오. 둘째, 설날 아침, 청소, 머리 감기, 돈 거래, 조심하십시오. 특히 현관문을 오래 열어두는 습관, 설날만큼은 피하십시오. 셋째, 첫말은 반드시 긍정으로 시작하십시오. 올해는 돈이 편하게 들어온다. 우리 집은 재물길이 열린다. 풍요로운 한 해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십시오. 말이 씨앗입니다. 구독자님,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상징과 흐름의 지혜입니다. 설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1년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설날은 비우지 않고, 자르지 않고, 흘리지 않고, 좋은 말로 채우는 날. 이것만 기억하셔도 올해 금전운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올해 돈길 열립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말은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집안 금전운을 지키는 풍수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 통장에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합니다.